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과에 자, 양분의 협수에 첫 시간을 했고, 지금은 그 양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따져보면 지난 시간에 한 것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다량 원수하고 이량 원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촌, 스픽, 가마 이렇게 했고, 북연구철, 망모라, 망간, 몰리브덴, 아연. 근데 철은 위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9개. CHO는 이산화탄소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불에서 흡수와 물에서 왔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건 제외하고 오면 총 6개, 1개, 2개, 3개, 4개, 5, 6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면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 7. 그래서 철분은 여기도 낄 수 있지만 실제 분류상으로는 아래로 갑니다. 미량원소 많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량원소다. 근데 우리가 식물이 요구하는 게 요런데 실제 벼에 있어서는 이 규소라는 게 있어요. 요거 흡수는 SiO2죠. 이 규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규소에 있어서는 이 껍질 우리가 세포 같으면은 이 바깥쪽 있잖아요. 이 바깥쪽 이게 바깥쪽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잎을 보면 요 잎이잖아요. 여기 잎인데 요게 이제 요거 기동세포라고 하는데 요 기동세포가 규산이 포함이 돼서 딱딱합니다. 하드하죠. 그러니까 또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요게 실리콘층이 있어요. 여기 바깥쪽에 맨 바깥쪽에는 큐티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층 여러분 실리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실리카 그 다음에 실리카하고 셀룰로스가 이렇게 같이 있는 요층이 안에 있죠.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바깥쪽이 아주 하드하다 딱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이나 충들이 침입을 하려고 하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소는 특히 벽과 화분과라고 하죠. 이 벽과에 있어서는 역할이 아주 크더라. 또 이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러지는 거, 또 잎이 축 늘어지는 거 이런 것도 방지해 준다. 잎이 딱 위로 고추 서게 위로 쫙 서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규소 실험을 해놨는데 규소를 안 준 거, 규소를 40% 준 거, 규소를 표준 11항에 200%를 좀 이래야 보니까 잎이 쫙쫙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소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그죠? 아메리카. 그러면 스테이트 미국은 주로 구성되어 있죠. 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미시간주 이렇게 부르죠. 이 주들이 연합한 나라가 이 USA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별로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벼 재배를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 서부 하고 여기 동남부 저기 루이지아나, 말칸사 이런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재배하는 거는 대체로 우리하고 같은 벼 주로 이제 자포니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남부 동남부에서 재배하는 거 텍사스까지도 합니다만 여기는 주로 인디카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완전히 품종이 다르죠. 예, 주로 이제 인디카는 주로 이렇게 직립을 많이 합니다.
자포니카일수록 이렇게 많이 잎이 이제 드랍되죠. 많이 이제 그 굽어지는 형태를 띠는데 규산지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규소를 16대 원소에 포함해서 추가로 해서 플러스 1 해서 17대 원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7대 원소. 요 대자는 대신할 대자죠. 그죠? 17대 원소. 그러니까 대자로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큰 대자로 써야 되죠. 17번째 원소로 하는데, 실제 얘는 규소하는 역할을 보면은 거의 뭐 3대, 4대 원소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가에 이 표피 조직의 규산 이중청 이렇게 놨어요. 규산 이중청. 그 다음에 나에서는 표피 조직의 규질화됐다, 규산질화됐다 하는 거죠. 표피세포. 그 다음에 여기 라이에 보시면 달을 먼저 볼까요? 달을 보시면 완개 표피 조직의 규산 이중청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달 알맹이를 보면 이렇게 생기는데 껍질이 이렇게 완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큰 게 그 껍질, 이게 속껍질, 안껍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게 실제 바깥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완개의 규산이 이중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의 규산체를 보면은 맨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표피, 그 안에 나아가 있는 것이 규산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 부분이 이제 외피세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규산을 어떻게 시용하느냐, 시용에 따라서 벼의 요 이삭이죠, 그죠? 이삭의 형태를 한번 봅니다. 요것은 뭡니까? 식물체 전체, 지상부 전체고, 규소를 시용하니까 어때요? 규소를 시용하니까 잎이 어떻습니까? 다 위로 고추 서 있죠. 그러니까 규소를 안 준 애들은 잎이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잎이 고추서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서 수강 태스가 좋아야 광합성을 많이 한다, 그죠? 그리고 이삭을 딱 보니까 규소를 시용한 때는 어땠습니까? 이삭이 요렇게 위로 고추 서면서 요게 한번 보세요. 하얀 것, 태풍이 왔겠죠? 태풍이 오면 하얗게 된다. 요걸 소위 이제 백수 현상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하얀 흰 백자 이삭 숫자를 씁니다. 백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생기느냐면, 여기 출수하고 잎에서 이제 광합성을 해서 이 당을 이 안에 이삭에 보내주겠죠. 이때 태풍이 싹 불면 건조한 바람이 분다. 건조한 바람에 의해서 흡수해 가는 게 수분을 흡수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버리는 거죠. 수분이 없으니까 말라버리면 한 방에 간다, 백수 돼버린다. 근데 똑같이 태풍이 불어넣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규지라 바깥쪽이 요렇게 다 둘러싸고 있죠. 잎도 요렇게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못 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프로텍트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규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일반적으로 논토양에서는 130에서 180 ppm을 시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ppm은 particle per million,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적어도 130개, 180개 정도의 규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1970년, 80년대의 논은 거의 한 80 ppm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규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정책 사업으로 규산을 매 4년마다 시용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130ppm, 어떤 데는 140ppm까지 상승해 있어요. 그러니까 벼 재배를 위해서는 180ppm까지도 아주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규산이라고 하는 얘는 벼 재배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식물체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15%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이 식물체 안에 있다는 거죠. 뭐가? 규산이. 웃기죠? 웃기는 게 아니라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에 벼의 질소가 수확 시기에는 질소가 1% 정도밖에 없어요. 규소는 15%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무게비로 봐서. 물론 질소는 광합성에 관여하니까 어릴 때 어린 조직에 많습니다. 어릴 때는 식물이 자랄 때 이삭 나오기 전에는 요게 뭐 최대 5%까지도 갑니다. 보통 한 3%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제 이삭이 생기고 이삭에 양분을 다 공급하고 나서는 한 1%대로 줄어들기도 합니다만 요게 벼 규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량을 많이 내겠다. 수량은 우리 농업행위를 하는 농업인들은 누구나 뭐 공장 회사도 마찬가지죠. 양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양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quantity죠. Quantity. 양을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해요. 광합성을 많이 하죠. 포토신테시스를 많이 하죠. 그죠? 광합성 이렇게 되죠.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질소가 많으면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것은 누구나 안다. 상식인데 문제는 잎이 쭉 늘어진다. 이게 수확 테스트가 안 좋다. 그러면은 광합성 양도 떨어지고 PS 양도 떨어지고 수확 테스트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 이게 바람이 안 통하니까 병해충 발생도 많아지고 여러가지 도복도 되고 뭐 여러가지 문제점이 X더라. 한마디로 XXX 트리플 X다. 안 좋더라. 그래서 이걸 질소를 많이 줬을 때 규산분을 많이 주니까 잎이 이렇게 적립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이 규산 시용이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드하게 딱딱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 개도국 또는 이제 후진국 쪽이랄까요? 이런 쪽에서 만약에 양이 부족하다면 양을 증대시키려고 하면 질소를 많이 시용하되 동시에 이 규산도 함께 많이 시용을 해야 이게 다수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아르당 300평당 보통 저곡으로 껍질 있는 거로 해서 한 700kg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아프리카 가서 벼를 재배를 하겠다. 양이 부족하니까 하면 여기는 질소를 많이 시용을 하고 규산도 동시에 많이 시용하면 토양의 비옥도도 높여야 되겠지만 10아르당 1200kg까지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품종이겠죠. 그죠? 품종이 중요하지만 이 진이라고 하죠. 또는 컬티바라고 합니다. 이 품종, 그러니까 다수학 품종,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품종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금 모식도를 드리잖아요. 이 수량, 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진, 품종이나 그리고 재배기술, 환경 모든 게 삼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규수 하나를 딱 보고 이야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아프리카에 가서 또는 남아시아죠. 그죠? 라오스, 인디아, 인도죠. 이런 베트남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정말 수량을 많이 높여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필리핀 국제 미장 연구소가 있어요. 필리핀에 있으면 이 국제 미장 연구소 1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리 오너라 할 때 이렇게 오면 되겠죠.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인데 일이 여기에서는 그 벼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데
주로 이제 개도국,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의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술 그리고 품종을 가져가서 잘 활용하면 그네들이 지금 시바르당 한 조국으로 500km 정도에 머무르던 것을 우리가 1200km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를 하는 거죠. 그죠?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획기적인 좋은 일을 합니까? 그게 우리가 농학도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의 생육과 양분 흡수 이용에 있어서 보면 배는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그러니까 유수,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리고 여몸 때의 생육 및 양분 흡수 패턴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영양생장기 때는 이 소위 영양생장기 때는 이 키가 크거나 입술을 늘리거나 또 분을수를 많게 하거나 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생식생장기는 뭐예요? 이 이삭을 얼마나 키우느냐. 그러니까 이삭의 크기는 결국은 이 나달 알맹이를 몇 개를 다느냐 하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알맹이 수를 어떻게 늘릴까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 생식생장기 이후에 여몸 때, 여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맹이가 차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삭이 알맹이가 차는 시기. 그러니까 알맹이가 요만한 게 있고 이만한 게 있고 이만한 게 있으면 1, 2, 3 중에 3번이 당연히 수량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몸을 잘 시키느냐. 요만하던 것을 여기에 광합성을 원활히 잘 해서 여기에 이삭, 각각 이삭에 그리고 알맹이죠. 알맹이 속에 양분을 충실히 채우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양분이 이렇게 광합성을 해서 잎에서 광합성 하겠죠. 해서 이제 요 관을 타고 이삭으로 가겠죠. 여기 이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삭은 이 각각의 이 나달, 알맹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알맹이 나달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죠. 홀쭉했는데 그 다음에 약간 통실하다가 그 다음 많이 토실하다가 완벽한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을 해서 얼마나 전분을 많이 채우는가, 결국 이게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나달 알맹이가 크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한 알의 무게, 벼는 한 알 무게를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요만하잖아요. 벼가. 그러니까 한 알 무게 달면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저울 받침대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올려놓으면 숨 한번 쉬면 이 저울이 눈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1000립, 1000알을 따서 1000알의 무게를 재서 1000립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무게가 나오겠죠. 보통 1000립중은 25g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걸 35g 정도로 만들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 완전히 노벨상을 바로 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하나의 무게가 35g, 사과처럼 나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학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 물론 이 알맹이 크기는 키웠죠. 키웠는데 대신에 알맹이 수도 많이 달려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달려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00개, 우리나라에서는 100한 이삭에 한 100개 정도의 알맹이 나달을 다는데, 그럼 한 300개 정도 달았다, 또는 200개 정도 했다 하면 획기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알맹이 많이 달고 무게도 많이 나고 크단 말이에요. 큰 놈을 많이 다니까 이 줄기가 원래 그대로 형태로 있으면 줄기가 힘을 많이 받겠죠. 하중을 많이 받고 비바람 치면 쓰러집니다. 도복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이상적 초형이라고 합니다. 이상적 초형.
아주 이상적인 수량 확보에 아주 좋은 초형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디오 타입 또는 아이디얼 타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미장연구소에서 일이라고 한다 했죠. 국제미장연구소는 어떤 연구까지 했느냐 하면 이 초형 가지고 수프라이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프라이스 발라시. 이거는 기존에 한 600kg 정도 시바르당, 그러니까 헥타르당으로 하면은 10배니까 6000kg니까 6.00톤이죠, 그죠? 6톤 생산하는 것을 15톤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대. 그게 뭐에서 나오냐? 이디오 타입, 이 초형을 갖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면 이 분할수가 우리 일반 자포니카는 한 4, 50개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삭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삭이 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삭을 한 5개 정도만 따는 거죠. 4개 내지 5개. 근데 한 이삭당 알맹이가 한 300개 정도 되는 거죠. 300개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삭 무게가 보통 천알이 우리가 25g이면 요거는 35g 정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이삭수는 심는 간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포기당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한 포기당 이삭이 5개고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은 한 15개 정도 한다 가정합시다. 그럼 3배 차이 나죠, 그죠? 그런데 국제미장연구소 개발한 거는 요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제곱미터 우리는 줄 간격 요 줄 간격을 보통 30cm를 하는 거죠. 근데 포기 간격 요것을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은 한 14, 15cm 정도 한다. 그러면 곱해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0.30m 곱하기 0.15m 하면 0.045 제곱미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걸 1로 나눠보면 나누기 1 하면은 22.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되는 곳에 22포기, 약 22포기를 요런 게 생긴다. 그죠? 포기가. 근데 이걸 예컨대 이제 미리에서는 0.2m, 20m 곱하기 0.10m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0.002죠. 그죠? 0.02 있죠. 0.20 제곱미터. 그럼 한 포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요걸 1로 나누면은 50포기가 돼요. 50포기. 그럼 결국은 요게 몇 배입니까? 20포기 하면은 2.5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알맹이 수가 얼마예요? 100개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300달, 3배 달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기존에 헥타르당 6톤 생산하던 것을 15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초형을 이런 식물을 육종을 했단 말이에요. 육종을 해서 재배를 해보니까 앞불사 이게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또 태풍이 오니까 이게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과하게 한 것은 무리가 있다. 과유불급 해서 지금은 한 1200kg 즉 1.2톤 생산하는 것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영어가 되면 이렇게 농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벼 재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농사는 모든 전 분야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전공 기술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문제는 영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국제 기구에 가서 내가 전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한번 해결하겠다 하는 야망이 있는 학생 분들은
여기에 도전하면 되는데 영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게을리 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